요즘 중국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반쪽짜리 웨이보, 한국으로 가는 것이 세계를 알 수 있는 길이다.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훨씬 살기 편하다라는 말이 유행처럼 SNS에 돌고 그 여파로 너도 나도 한국행을 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드디어 중국 안에서 숨겨졌던 이야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한 건데요. 젊은 여성들이 SNS에 퍼뜨리는 한국의 비밀이 대체 뭐길래 중국은 이를 통제하려는 것이고 중국 SNS 웨이보에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이 이야기는 상하이 초고층 빌딩에서 일하며 중국 경제의 힘을 누구보다 믿었던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글로벌 투자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장샤오란입니다. 아침 햇살에 반짝이는 상하이의 마천루를 보며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가슴이 벅찼어요. 105층 사무실에서 내려다 보이는 도시의 모습은 중국의 힘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베이징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중국 최고의 금융사에서 일하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사무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회사 곳곳에서 구조조정 소문이 들렸고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어요.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며 지난주에 떠난 동료들을 떠올리고 있을 때였어요. 샤오란, 잠깐 내 사무실로 와. 왕 부장의 목소리에 커피잔이 떨렸어요. 그의 사무실로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최근 이 사무실에 들어갔다 나온 직원들 중 절반은 퇴사 서류를 들고 나왔으니까요. 자네에게 특별한 임무를 맡기려고 해. 잠시 숨을 고르고 기다리는 제게 뜻밖의 말이 들려왔어요. 한국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가능성을 평가해와.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중국의 금융시장은 이미 세계 최대 규모인데 왜 하필 한국일까요? 그것도 지금 이 시기예요. 사무실을 나오다 마주친 풍경에 가슴이 더 답답해졌어요. 리밍이 책상을 정리하고 있었거든요. 10년 차 베테랑 애널리스트였지만 구조조정 대상자 명단에 이름이 올랐다는 소식이 아침부터 퍼졌었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식탁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홍샤오러우를 내려놓으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우리 딸이 중국 최고의 금융사에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한국은 너무 작잖아. 거기서 뭘 배울 수 있겠어. 아버지는 더 단호하셨어요. 젓가락을 내려놓으시며 말씀하셨죠. 안 된다. 네가 왜 중국보다 작은 나라에 가서 시간을 낭비해야 해? 친구 리우와의 통화는 더 실망스러웠어요. 미쳤어? 한국이라고? 내가 아는 선배도 한국에서 일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돌아왔어. 거기 사람들은 외국인을 무시한대. 특히 중국인은 더. 모두가 반대했어요. 하지만 저에겐 선택권이 없었어요. 다음 구조조정 대상자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컸거든요. 그래도 이상하게 승부욕이 생겼어요. 좋아, 한국이 정말 그렇게 후진적인 나라인지 직접 확인해 봐야겠어. 어차피 6개월이면 충분해. 한국 시장의 한계를 확실히 보여주는 보고서를 써서 돌아오면 되겠지. 한국행을 결정하고 나니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어요. 가장 먼저 연락이 온 건 제 절친한 친구 리유예요. 평소엔 차분한 성격인데 그날은 목소리부터 날카로웠어요. 샤오란, 너 미쳤어? 한국이라고?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리유는 인터넷에서 찾아본 자료들을 하나하나 읊어대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중국인 차별 문제, 높은 물가, 좁은 집. 특히 회사 생활 얘기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 회사장 선배 알잖아. 작년에 한국 지사로 갔다가 석 달 만에 돌아왔던 거. 알고 보니까 매일 야근에 주말 출근해 결국 우울증까지 걸려서 도망치듯 돌아왔대. 거기 회사들은 중국인한테 더 심하게 일을 시킨다는 것 같아. 친구들과 저녁 약속이 있던 날이었어요. 평소 자주 가던 화거집에 모였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어요. 다들 한국행 소식을 들은 터라 걱정스러운 얼굴이었거든요. 야, 너 왜 굳이 한국이야? 시장도 작은데 뭘 배우겠다고? 내가 봤는데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엄청 무시한대. 특히 젊은 사람들이 더 심하다는데? 샤오란, 넌 여기서도 충분히 잘 나가잖아. 중국이 훨씬 큰 기회의 땅이야. 근데 가장 큰 산은 부모님의 반대였어요.
어머니는 저녁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한 상 가득 차려 놓으셨어요. 마치 제가 다시는 이런 음식을 못 먹을 것처럼요. 한국은 음식이 너무 매워서 중국인들은 적응 못한다는데 너처럼 입맛 까다로운 애가 어떻게 지내려고 그러니? 주말마다 어머니는 절 데리고 이곳저곳 쇼핑을 다니셨어요. 마치 제가 오지로 떠나기라도 하는 것처럼요. 특히 아버지는 더 강경하셨어요.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 전쟁 같았어요.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내가 지금 상하이에서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는데.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들고 오셔서 중국 경제 기사를 일부러 크게 읽으셨어요. 봐라. 중국의 금융시장 규모가 또 신기록을 세웠어. 이런 거대한 시장을 두고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가서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거야? 급기야 아버지는 자신의 인맥까지 동원하셨어요. 어느 날 저녁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서재로 부르셨어요. 내가 베이징에 있는 옛 동료한테 연락해봤어. 베이징 금융가에 좋은 자리가 있다는구나. 거기로 가는 건 어때? 그때 저는 처음으로 제 결심을 단호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 전 한국에 가야만 해요. 이건 도망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도전이에요. 중국 금융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이웃나라의 시장도 제대로 알아야 해요. 저한테 이건 기회예요. 그날 밤 아버지는 오랫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대신 어머니가 제 방으로 찾아오셨어요. 내가 그렇게 결심했다면 엄마는 내 선택을 믿을게. 대신 약속해줘. 힘들면 바로 돌아온다고. 출발 전날 밤 짐을 싸면서 문득 불안감이 밀려왔어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한국에서 어떤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까? 하지만 이미 결정한 일이에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지 아니면 최악의 실수가 될지는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제 예상은 맞아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역시 한국은 작은 나라구나. 푸동 국제공항의 웅장한 모습에 익숙한 제 눈에는 모든 게 왜소해 보였어요. 수천 명의 사람들로 북적이는 푸동과 달리 이곳은 한산하다 못해 조용하기까지 했으니까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짐을 찾으러 가는데 사람들이 벨트 앞에서 딱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선 항상 앞다투어 짐을 찾으려고 하는데 말이에요. 공항버스를 탔는데 더 신기했어요. 버스 기사님이 방송으로 잠시 후 출발하겠습니다 하고 천천히 출발하는 거예요. 중국에선 버스가 서다 달리다를 반복하고 승객들은 중심 잡느라 정신이 없는데 친구랑 통화하면서 평소처럼 큰 소리로 얘기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야, 여기 진짜 이상해. 다들 조용조용 말해. 우리처럼 시끄럽게 떠들면 다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전철에 탔는데 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차 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중국에선 항상 친구들이랑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영상 보면서 스피커로 소리 틀고 그러는데 저도 모르게 통화하려다가 주변을 의식해서 참았어요. 다들 조용히 휴대폰만 보고 있었거든요. 이게 더 이상했어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에스컬레이터를 탔는데 또 충격이었어요. 사람들이 한 줄로 서 있는 게 아니라 두 줄로 서 있는 거예요. 한쪽은 걸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비워두고 뭐야, 이런 것까지 지키고 있다고? 호텔로 가는 길에 무심코 봤던 길거리도 너무 달랐어요. 쓰레기통을 찾기가 힘들었는데도 거리는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자기 쓰레기를 가방에 넣어가더라고요. 제일 큰 충격은 밤거리였어요. 중국에선 밤이 되면 길거리가 더 시끄러워져요. 노점상들이 큰 소리로 흥정하고 식당에서는 술 마시는 사람들 웃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지는데 여긴 밤에도 조용했어요. 술 마시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상하게 다들 조곤조곤 얘기하고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고 와이파이를 켜서 인터넷을 하는데 모든 사이트가 다 열리는 거예요. 유튜브를 켜서 한국 관련 영상을 찾아봤어요. 웨이보에서 보던 한국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펼쳐졌어요. 우리가 알던 한국은 진짜 한국이 아니었나?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중국에서 배운 모든 게 잘못된 건 아닐까? 내가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출근 날 아침 강남역 근처 회사 건물 앞에 섰어요.
30층 정도 되는 건물을 보며 피식 웃었어요. 이런 건물에서 무슨 글로벌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야? 푸동 금융가에 비하면 작은 오피스텔 수준인데. 회사에 들어서자마자 첫 번째 충격이 왔어요. 직원들이 자기 자리에 앉아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거든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된 장샤오란입니다. 어서 와요. 우리 팀에서 제일 젊은 직원이네요. 팀장님이 제 책상까지 직접 안내해 주시더니 커피까지 타주시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사 앞에서 고개 숙이고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하는데 오전 회의 때는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다들 의견 한번 내볼까요? 중국에서 회의는 상사가 지시하고 직원들은 받아 적기만 하는 자리예요. 근데 여기서는 신입사원까지 자기 생각을 마음껏 얘기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자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모든 직원이 정확히 12시에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사가 자리를 비우기 전까지 절대 먼저 움직이면 안 되는데. 샤오란 씨, 우리 식당 메뉴 별로면 밖에 나가서 먹어도 돼요. 점심시간 꼭 지켜서 쉬어요. 사무실에 돌아와서 보니 팀장님이 제 자리로 오셨어요. 오늘 저녁에 치맥 어때요? 우리 팀은 한 달에 한 번 치맥 데이가 있거든요. 치맥이 뭐지? 저녁에 치킨집에 가보니 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팀장님이 직접 치킨을 썰어서 나눠주고 맥주도 서로 따라주면서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중국에서 회식은 상사가 주도하고 직원들은 술 권하고 분위기도 딱딱한데 여기는 마치 친구들끼리 모인 것 같은 분위기였어요. 샤오란 씨는 주말에 보통 뭐 해요? 중국에서는 보통 집에서 쉬었어요. 우리 이번 주말에 테니스 치러 가는데 같이 갈래요? 초보자도 환영이에요. 대화를 듣다 보니 신기한 점을 발견했어요. 직원들이 다들 취미가 있더라고요. 테니스, 골프, 서핑. 주말마다 뭔가를 배우러 다니고 심지어 휴가 때는 해외여행도 가고. 집으로 돌아와서 인터넷을 켰어요. 궁금해서 한국의 GDP를 찾아봤더니 1인당 GDP가 3만 5천 달러가 넘더라고요. 중국의 2배가 넘는 수준이었어요. 이래서 이렇게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거구나. 중국에서 본 자료들은 다 한국의 어두운 면만 보여줬어요. 과로에 시달리는 직장인들,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 근데 실제 한국은 달랐어요. 오늘 하루 동안 본 한국의 회사 생활은 제가 알던 모든 걸 뒤집어 놓았어요. 수평적인 문화, 자유로운 소통, 정시 퇴근, 여유로운 삶. 이게 진짜 한국이구나. 본격적으로 한국 금융시장 조사를 시작했어요. 처음엔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시장 규모도 작은데 뭐 그리 대단하겠어. 근데 분석을 하면 할수록 놀라운 게 너무 많았어요. 일단 증권사 리포트를 찾아보는데 이게 웬걸. 일반인들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잠깐, 이런 전문적인 분석 자료를 그냥 공개한다고? 중국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모두 유료인데 말이에요. 게다가 기업 공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고 투자 정보도 너무 투명했어요. 더 신기했던 건 직원들의 투자 습관이었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옆자리 김대리가 휴대폰으로 뭔가를 열심히 보고 있길래 슬쩍 봤더니 샤오란 씨도 주식해요? 요새 저점이라 좋은 기회 같은데. 중국에서는 직장인들이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투자는 부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 팀은 달랐어요. 나 오늘 신규 청약 들어가려고. 채권형 펀드가 요즘 괜찮더라. 배당주 잡고 장기 투자하는 게 제일이지. 심지어 신입사원도 투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죠. 퇴근 후에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지하철역 근처 스터디 카페에 들어갔는데 직장인들이 투자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주식 차트 분석하는 사람, 부동산 강의 듣는 사람. 이 사람들 다들 프로 투자자처럼 공부하네. 어느 날은 팀장님이 퇴근하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샤오란 씨, 우리 회사 주식은 살 생각 없어요? 직원들 매입 프로그램도 있는데. 중국에서는 일반 직원들이 회사 주식을 살 생각조차 못해요. 근데 여기는 달랐어요. 회사가 직원들의 주식 매입을 지원해주고 장기 보유하면 혜택도 주고.
그러고 보니 우리 팀 직원들 모두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아주 체계적으로요. 월급날이면 적금부터 넣고 펀드도 자동이체로 붓고 자녀 금액으로 개별 주식도 투자하고. 이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거구나. 중국의 금융시장은 규모가 크지만 일반인들의 참여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한국은 달랐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도 투명하고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신기한 건 이런 투자가 일상의 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마치 밥 먹고 물 마시는 것처럼 자연스러워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증권사 MTS였어요. 중국의 금융 앱에 비하면 단순해 보였는데 알고 보니 어마어마한 정보량과 편의성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한국 금융시장을 너무 얕봤구나. 그날은 야근을 좀 했어요. 퇴근하고 한강 근처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돌아오는 길이었죠. 갑자기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체했나 보다 했어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통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이건 심한데?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같이 일하는 김 대리한테 전화해 봤어요. 김 대리님, 혹시 근처에 문 연 약국 있을까요? 배가 너무 아파서요. 이 시간엔 약국 다 문 닫았을 텐데. 119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통역도 해드릴 수 있고요. 순간 식은땀이 났어요. 밤에는 약국이 안 연다고?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김 대리가 급하게 119에 전화해줬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10분도 안 돼서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들은 제가 중국인인 걸 알아채고 중국어 통역 어플을 켜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어디가 아프세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진찰해 주셨어요. 심한 위장염 증상이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빨리 오셨네요. 바로 치료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에서는 응급실에 가면 진료비부터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치료를 먼저 시작하더라고요. 병원비가 생각보다 저렴했어요. 회사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도 있었고 다행이었죠. 다음 날 회사에 휴가를 신청하려고 했는데 팀장님께서 더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병가는 당연한 거예요. 무리하지 말고 푹 쉬다 오세요. 중국에서는 직장인이 아파서 쉬면 월급에서 깎이는 게 당연한데 여기는 달랐어요. 퇴원하고 며칠 뒤 김 대리가 웃으면서 말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날 근처에 24시간 약국이 있었는데 제가 몰랐네요. 우리 동네만 해도 2군데나 있더라고요. 네. 그럼 제가 굳이 응급실까지 안 가도 됐던 거예요? 아니요, 오히려 잘 된 거예요. 그냥 약국만 갔으면 급성 위장염 발견이 늦어졌을 거니까요. 그 말을 듣고 웃음이 났어요. 덕분에 한국의 훌륭한 의료 시스템도 경험하게 됐으니까요. 퇴원하고 며칠 뒤 병원에서 문자가 왔어요. 장샤오라님, 일주일 뒤 경과 확인차 방문 부탁드립니다. 이런 사소한 관리까지 해준다는 게 신기했어요. 순간 중국에서 본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부정적인 영상들이 떠올랐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거짓말을 퍼뜨린 걸까? 이제는 알겠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선진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한국에 온 지 한 달,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중국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자유로움과 가능성을 매일 경험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모든 걸 편견을 가지고 있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중국과 세상에 알리고 싶었어요. 웨이보에 처음 글을 올리던 날 손가락은 살짝 떨렸어요. 한국에서 일주일째.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 이 한 문장으로 시작된 제 여정은 생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러웠어요. 중국에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고정관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직접 경험한 것들은 완전히 달랐죠. 직장 문화부터가 달랐어요. 중국에서는 상사 앞에서 늘 긴장하고 위축되었는데 여기서는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이루어졌어요. 회의 시간에 낮은 직급도 당당하게 의견을 말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모습에 놀랐죠. 금융 시스템도 획기적이었어요. 간편한 모바일 뱅킹, 신용카드 사용의 편리함, 그리고 투명한 금융 문화. 중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시스템들이었어요. 특히 젊은 직장인들의 현명한 재테크 문화에 감탄했죠.
의료 서비스 경험은 제 인생을 바꿔놓은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아플 때 겪었던 119 구급대원들의 전문성, 병원에서의 신속하고 친절한 대응. 이런 경험들이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죠. 웨이보에 올린 제 글들은 순식간에 화제가 됐어요. 진짜야?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웨이보에서는 이런 이야기 못 봤는데? 댓글마다 호기심과 놀라움이 가득했어요. 제 글은 단순한 여행기가 아니라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는 창구가 되어갔죠. 특히 젊은 층들의 관심이 대단했어요. 자기 개발에 열정적인 한국 직장인들의 모습, 워라밸을 중요시하는 문화, 개인의 성장을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 이런 모습들은 중국 네티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죠. 어느새 제 SNS는 한국의 진짜 모습을 전하는 채널이 되었어요. 고정관념을 깨는 이야기들, 놀라운 일상의 순간들. 그렇게 저는 제 경험을 통해 한국과 중국 사이에 작은 다리를 놓고 있었죠. 6개월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처음엔 단순한 해외 파견 직원으로 왔지만 이제는 이 나라의 꿈을 공유하는 사람이 되었죠. 회사에서 받은 작은 프로젝트 상을 들고 집에 왔을 때였어요. 문득 부모님께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중국에서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싶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버지를 위한 고급 스포츠 시계, 어머니를 위한 한국 디자이너의 수공예 가방을 골랐어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제 성장의 증표를 담고 싶었거든요. 택배를 보내고 기다렸죠. 처음엔 침묵. 그러다 어느 날 어머니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우리 딸, 이렇게 성장했구나. 아버지와의 통화는 더 달랐어요. 기술과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대화. 제가 경험하는 한국의 혁신적인 기업 문화,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이야기했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올린 점심시간 브레인스토밍 사진 한 장이 제 인생을 바꿨어요. 젊은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아이디어를 나누는 모습. 웨이보에 올리자마자 폭발적인 반응이 시작됐죠. 이게 진짜 회사 문화야. 한국 회사가 이렇게 자유로워. 제 SNS는 순식간에 한국 직장 생활 리얼 가이드가 되었어요. 중국의 수직적 조직 문화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 서로의 아이디어를 존중하고 수평적으로 소통하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놀라워했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의료 서비스 이야기였어요. 제가 겪은 응급실 경험을 진솔하게 공유했더니 중국 네티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죠. 외국인을 위한 세심한 의료 서비스, 그 과정에서 느낀 따뜻함을 있는 그대로 전했어요. 어느새 제 SNS는 수만 명의 중국인들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보는 창구가 되어서 유명 미디어까지도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부모님도 달라졌어요. 이제는 제가 찍은 사진을 보며 우리 딸 정말 잘하고 있구나 말씀하세요. 6개월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풍경이죠. 한국, 그곳은 단순한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가 주목해야 할 혁신의 땅, 미래를 선도하는 국가입니다. 제 이야기는 그저 개인의 경험을 넘어섭니다. 하이테크 기술부터 따뜻한 인간성까지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을 가진 나라예요. 의료 시스템, 기업 문화, 디지털 혁신, 이 모든 것이 증명합니다. 한국은 그저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을 보세요. 이곳은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응원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내일도 온감동하세요.